안녕하십니까, 김국자입니다. 오늘은 2020년에 개정된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조건, 소득 및 재산은 과연 얼마여야 할까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 이하에겐 매월 30만 원을, 소득하위 70% 이하에겐 매월 25만 4,760원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노인수당입니다. 올해부터는 만 65세가 되는 1955년생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이제부터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조건, 소득 및 재산은 과연 얼마여야 할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까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연령 조건과 소득 조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령 조건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이고요. 소득 조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로 나뉘고 동시에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뉩니다. 일반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하위 41%에서 70% 사이인 분들이고요. 저소득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하위 40% 이하인 분들입니다. 일반 수급자의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은 14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은 236만 8천 원 이하입니다. 반면 저소득 수급자의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은 3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은 60만 8천 원 이하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군인, 사학, 우체국 연금수급자, 소위 말하는 직역연금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소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즉,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한 후 합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 평가액의 대상에는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고요. 다시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있습니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에는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이 있고요. 그리고 부채는 별도로 차감해 줍니다. 그럼 소득평가액이란 무엇일까요? 소득평가액이란 앞서 설명드렸듯이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96만 원을 기본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고요. 도표에서 보듯이 근로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96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 남은 4만 원의 30%인 12,000원을 추가 공제하면 28,000원이 됩니다. 결국 월 근로소득은 100만 원이지만 소득평가액은 28,000원에 불과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96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154만 원의 30%인 46만 2천 원을 추가 공제하면 107만 8천 원이 되겠죠. 근로소득에 대한 유의사항입니다. 만약 남편의 근로소득이 250만 원, 부인의 근로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부부의 총소득은 350만 원이 되겠죠. 남편과 부인의 소득에 각각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하면 부부의 소득평가액은 110만 6천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는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까지 해준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고 부부의 총소득이 소득 인정액을 훨씬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 금액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기타 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법에서 말하는 기타 소득은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기타 소득은 앞서 살펴봤듯이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에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기타 사업소득이 있고요. 재산소득은 예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등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소득과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가장 대표적인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4대 직역연금, 그리고 산재보험급여 등이 있고요. 무료 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이상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입니다. 참고로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공적 이전소득 등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를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금융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무료 임차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기본 개념은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한 임차료에 상응하는 일종의 간주소득이고요. 조건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의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이상일 경우 연 0.78%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자녀 명의의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이면 월 39만원, 10억이면 65만원, 20억이면 130만원이 무료 임차소득이란 의미입니다. 참고로 시가표준액은 시가보다 현재의 낮음을 감안해야겠죠.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참고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은 기초연금 산정을 위한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다라 함은 일반 재산에 금융재산을 더한 후 부채를 차감합니다. 이어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를 곱한 후 이를 월 단위로 계산하기 위해 다시 12개월로 나눕니다. 여기에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그대로 더하게 되면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셈이 됩니다. 일반 재산이란 무엇일까요? 일반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과 임차보증금, 분양권,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일반 재산을 계산할 땐 일반 재산의 합계액에서 주소지에 해당하는 기본 재산액을 공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 재산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특별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최소의 주거비용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일반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반 재산인 주택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사례입니다. 수도권 중소도시에 있는 A 아파트의 경우 시가는 6억 3천만 원이었지만 시가표준액은 3억 2,600만 원이었습니다. 이 3억 2,600만 원에서
중소도시에 해당하는 기본재산 공제 8,500만 원을 차감하면 이 아파트의 가액은 2억 4,100만 원이 되는 셈이죠. 여기에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4%를 곱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 환산액은 80만 3천 원이 되는 겁니다. 금융재산이란 무엇일까요? 금융재산에는 현금, 어음, 주식,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과 예금, 적금, 부금이나 각종 보험 및 수익증권 등이 있습니다.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과 같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에 대해서는 3개월 평균 잔액을,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부금 등과 같은 저축성 예금에 대해서는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연금 저축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개시 직전의 잔액을, 연금 보험 등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개시 직전, 해약을 전제로 한 환급금을 금융재산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재산을 계산할 때에도 2천만 원을 기본 공제해주고 있고요. 이는 일상생활 유지와 노후생활 필수자금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선 일반 재산에 금융재산을 더하고 부채를 차감합니다. 부채에는 통상 은행이나 보험사 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금융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금,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 등에 따른 개인 간의 부채도 해당됩니다. 특히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임대보증금의 경우 시가 6억짜리의 주택을 3억에 전세를 주었더라도 시가 표준액 3억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원만을 부채로 인정해주는 반면 시가 표준액 3억짜리의 주택을 1억에 전세를 준 경우에는 1억 원만을 부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이란 특히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골프, 승마 등의 회원권은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가액 자체를 월 소득으로 그대로 적용합니다. 결국 일반 재산이나 금융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고급 자동차 또는 회원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죠. 이 부분은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국민 정서를 감안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차량 중에서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압유된 차량, 생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55년 2월생으로 만 65세가 되는 김철수 씨와 58년 9월생으로 만 61세인 김영희 씨 부부의 소득 및 재산 현황입니다. 남편인 김철수 씨는 근로소득으로 월 200만 원, 국민연금으로 월 50만 원의 소득이 있고요. 부인인 김영희 씨는 근로소득으로 120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월 소득 합계액은 3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수도권 중소도시에 시가 5억 원, 시가 표준액으로는 2억 7,500만 원의 주택에 살고 있고 1,000만 원 상당의 2000cc 이하의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5천만 원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금으로 은행부채 역시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부의 소득 평가액은 얼마일까요? 남편의 월 근로소득 200만 원에서 96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30%를 추가 공제하면 72만 8천 원이 됩니다. 그리고 부인의 월 근로소득 120만 원에서 96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30%를 추가 공제하면 16만 8천 원이 되겠죠. 여기에 기타 소득인 남편의 국민연금 50만 원을 더하면
결국 이 부부의 소득 평가액은 139만 6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얼마일까요? 일반 재산인 주택의 시가 표준액 2억 7,500만 원에 자동차 1,000만 원을 더한 후 중소도시에 해당하는 8,500만 원을 기본 공제하면 일반 재산은 2억 원이 되겠죠. 그리고 예적금 등의 금융재산 5천만 원에 2천만 원을 기본 공제하면 금융재산은 3천만 원이 됩니다. 결국 일반 재산 2억 원에 금융재산 3천만 원을 더한 후 부채인 주택담보대출금 5천만 원을 차감하면 재산은 1억 8천만 원이 되겠죠. 1억 8천만 원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4%를 곱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6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김철수 씨와 김영희 씨 부부의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139만 6천 원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60만 원을 더해 199만 6천 원이 되는 셈이죠. 결국 부부 가구의 선정 기준액인 월 236만 8천 원 이하이므로 65세가 된 남편 김철수 씨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째,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96만 원과 추가공제 30%가 적용됩니다. 둘째, 일반 재산의 가액은 시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방세법상의 시가 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셋째, 일반 재산에는 최소한의 주거비용을 감안한 지역별 기본 공제액을 차감해 줍니다. 넷째, 금융재산도 2천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줍니다. 다섯째, 주택담보대출금, 임대보증금 등과 같은 부채를 차감해 줍니다. 여섯째,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곱째, 소득 인정 선정 기준액은 매년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분이 약 수십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기존에 신청하신 후 탈락하신 어르신들은 올해 선정 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다시 한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상이신 1955년생들은 일단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기대하지 않으셨다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바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어르신들이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소득이 좀 있으시더라도,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집이 있으시더라도 일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절대 번거롭다 생각지 마시고 꼭 신청하십시오. 이상으로 2020년에 개정된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조건, 소득 및 재산은 과연 얼마여야 할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소득을 평가하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오늘은 개념과 맥락, 주요 특징을 이해하시고 추후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홈페이지나 인터넷 복지로 등을 통해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